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2015년 6월 24일 전일 시장에서는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특히 디지털 자산법 입법 기대감이 커지면서 블록체인, 게임, 보안, 플랫폼 이러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특히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상한가를 쳤고요. 전 놀라고 있습니다. 카카오 시리즈에 대해서는. 그리고 후회를 좀 만땅하고 있어요. 아, 이런 종목도 위주로 그냥 추천을 드릴 거 그랬나.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잘 가는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웬만해서는. 근데 야, 뭐 시총이 상관이 없어요. 조단위 10조 단위 그냥 웃겨요. 단기간에 막 4-5배씩 올려버리니까. 그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아, 기관 애들이 맘 먹었구나. 일단은 고시총주들부터 먼저 끌어올린 다음에 거기에서 차익 시장 보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는 수익이 많이 날 거 아닙니까? 시총이 큰 만큼. 그런 다음에 그 풍부한 자금으로 코스닥에 있는 시총이 적은 종목들로 수급을 이동시키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그 카카오 게임 같은 이런 고시총 관련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게임 같은 고시총 관련주들이 수급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지만, 금일 뭐 한국전력도 저는 보면서 뭐 이런 종목들이 막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18조 원 되는 종목이 막 20% 상승 나오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끝나잖아요. 그럼 종성주들도 수급이 곧 들어올 테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고시총주들을 매수하신 게 아니라면 박탈감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봐요. 중성주는 거의 가질 않으니까 거의 뭐 쬐끔쬐끔 가든지 아니면 순환하면서 한 방씩 가든지, 지속적인 상승이 아니잖아요. 한 방 가고 좀 쉬었다가 또 가고 약간 그런 식이거든. 약간 좀 지루하거든요. 오히려 고시총주들이 더 시원시원하게 가.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로 아마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개인들한테 떨궈낸 다음에 이런 고시총 같은 종목들은 시총이 크니까 수익도 그만큼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다 넘긴 다음에 그동안 시세가 안 나온 시총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집중돼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아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7월달은 좀 별로일 것 같고, 장세가 아마 8월 중순 이후로부터는 중성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가요, 장세 자체가. 그래서 여튼 말이 좀 안드로메다로 갔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게임즈도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그 W 게임즈 이렇게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그다음 FSN, 그다음에 딥마인드,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다음에 EA트, 그다음에 IT센, PNS, 그리고 넥서스, 전일 상한가 친 종목이죠. 그다음 더진, 이런 종목들 같이 좀 수많은 관련주들이 매수가 유입이 됐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종목을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가 다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가 제가 현재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다 기억을 못해요. 제가 컴퓨터도 아니고. 그래서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증권 테마가 수급적으로는 전일을 기준으로는 제일 강한 섹터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는 거고, 이어서 노봇 관련주도 시장의 강력한 주도 섹터 중 하나였죠. 아무래도 이제 산업 자동화와 AI 기반 노봇 수요 확대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하반기에는 공공 및 민간 수주 확대 기대 그 가능성까지 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보시면, 그다음에 뭐 LS, TI유텍, 저는 이 종목이 바로 나올 줄 몰랐어. 말한 다음에 저는 뭐 노봇주들이 전일 같은 경우 조정 나온 다음에 뭐 이렇게 밑골 달아서 뭐 양봉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하루 조정 나온 다음에 다음날 나오겠지, 금일 나오겠지, 저는 제가 봤을 땐. 근데 바로 나와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수급이 빨리 들어왔다. 그래서 뭐 이 종목도 수급 들어왔고, PNS, 뭐 미케니스도 시초가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미는 형태로 나왔고, 로보티즈는 뭐 쬐끔 올라갔다가 밀었고, 그 다음에 뭐 유진 로봇, 뭐 풀로봇, 뭐 로봇주들이 다양하게 수급이 들어오긴 했어요. 하이젠, RMM.
그리고 KNR 시스템도 연속으로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를 평가를 하자면 장 초중반 시작 전까지는 매수세가 집중이 되었다가 이후에 약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잠시 후에 추천 종목에서도 제가 뭐 강조 드릴 테지만 로봇 관련주처럼 쉬운 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밀린다 이렇게 금일 이렇게 밀린다 추가적으로 그럼 맥점이거든요. 물론 뭐 K나 시스템을 매수하라는 건 아니고 뭐 안전빵을 본다면 로보스타도 있죠. 로보스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만약에 밀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구간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TNS, 니케니스도 그렇고 종목들 보면 그렇단 얘기야. 아니면 LST가 유태 바닥이죠. 이 종목도 수급이 뭐 신고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요 근래 이 종목은 만약에 추가적으로 음봉 달잖아요. 그러면 매수하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다음날에 뭐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겠죠. 하루 이틀 뒤에 뭐 수급이 들어온다 아니면 당일날 들어올 수도 있어요. 밑꼬리 달고 또 양봉으로는 먹어주는 흐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일 만약에 노브주들이 조정이 나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또 진입을 해보셔도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제가 강조해 또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남북개합주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최근에 이제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되면서 남북개합주들이 강하게 수급이 유입이 되는데 특히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수급이 강했어요. 개성공단 관련주하고 금강산강 관련주들. 그래서 뭐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좋은 사람들이 있겠고요. 뭐 인디F, 뭐 JST나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럼 강강 관련주 뭐 아난티 정도,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정도죠. 특히 마난티가 수급 흐름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신고가 나오는데 그에 반해서 뭐 티플레스 같이 뭐 자원 관련된 종목은 나오질 않아가지고 사실 고통이긴 해요. 차트는 이뻐요. 차트는 진짜 이쁘거든. 거짓말 안 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이 종목 자체가 왜냐면 지금 21선도 하방으로 이렇게 이쁘게 받쳐주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막 이러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 보면 이뻐요. 뭐 5월 5일 20일선, 60일, 120선까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이쁘게 나오는데 오히려 조정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미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금일 보면 알겠죠. 뭐 긴 밑꼬리가 나왔으니까 금일 좀 한번 강하게 나와주기 좀 바라면서 일단은 너무 신경 쓰지 마셔라. 이건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도 테슬라 이제 노브택시가 호평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에코프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대거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에코프로 비에 그러니까 A프로 같은 종목도 저희 추천주죠. 이 종목은. 그래서 수급이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매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차피 바닥에서 매수하셨으니까 이 부분에서 뭐 올랐으면 매도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추가적인 시세가 더 나온다고 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2차 전지 관련주는 바닥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A프로 뭐 JO 뭐 나인테크 나인테크 같은 경우 뭐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WCP 뭐 자이글 뭐 이런 종목들이 그냥 소소하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금일 뉴스 기반의 개별 호재주들이 수급이 들어왔죠. 뭐 아스타 같은 경우는 가볍죠. 이 종목은 워낙 잡주 성향이고 가볍고 그래서 제3자 배정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거고요. 텔콘, RF제약도 유무상징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에이비온 같은 경우도 점상이 나왔죠. 이 종목 같은 1.8조 원 규모의 고영암 항체 신약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으로 이런 그 좀 기대감으로 이렇게 크게 끌어올렸고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미국 의과대학에서 AI 기반 COPD 제품을 공급한다라는 이런 수출 이슈로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세력들이 대부분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끌어올리면 좀 상당히 강하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추후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면세점 관련주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중국 관광객들 유입 기대감에 따라서 면세점 관련주인 JTC 이 종목도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차트는 별로예요 일단.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일 이제 전일 기준으로 이제 시장을 판단했을 때 전반적으로는 정책 수출 이벤트 기대감에 따라서 섹터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뉴스 흐름에 따라서 민감하게 이렇게 이런 종목들 이렇게 단기 수급 움직임도 활발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뭐 이제 노브 관련이죠. LS 티라이텍입니다. LS 티라이텍은 좀 아쉬운 감은 있어요. 저는 밀렸을 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갭이 올라가면 그건 보지 마셔라. 차라리 이런 형태는 금일 밀렸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다. 금일이라도 만약에 밀려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음봉으로 밀렸다. 그럼 그때 진입하시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진입하시면 안 되죠.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단은 갭으로 뛰면 전 매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 갭으로 뛰면 담지 마시고 음봉으로 조정받으면 담아라. 근데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거 밑으로 이렇게 음봉만 나오면 매수해도 될까요? 5일선 부근까지 하셔도 됩니다. 5일선이 올라오고 이 부분에까지 이제 5일 음봉으로 밀린다. 그러면 노브 관련주들은 진입하셔도 무리는 없어요. 웬만해서는 수급이 다 들어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 보시려면 제가 봤을 때 노브 관련주밖에 없어요. 지금 웬만해서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본다. 그럼 로봇 관련주를 1순위로 보셔라. 그래서 결국은 매수를 못 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매수기 좋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장중에 이렇게 음봉으로 밀렸을 때 좋은 매수기라고 말씀드려서 아마 담으신 시청자님도 계실 거라 봅니다. 음봉일 때 많이 밀리네. 그럼 밑골이 길게 다르면서 방어로 나서는 모습이고, 사실 이렇게 기다렸다가 중가 베팅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휴전 협정이 맺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밀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개별 호재로 수급이 들어온 게 더 크죠. 기사를 보시면 이 종목이 아마 수급 들어왔을 때 핀란드에 이제 방산 관련해 가지고 수주를 받았다 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핀란드구나. 죄송합니다. 핀란드가 아니라 핀란드네.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 K2 전차 핀란드 9조 원대 계약을 해서 강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종목은 굳이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가 아니더라도 수급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딱히 뭐 이런 내용들로 나왔는데 결국은 긴미꾸리에서 또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휴전협상은 이미 맺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잘하면 상방으로 또 앞전 고점 돌파를 향해서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만약에 진입을 하셨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갭으로 뛰어서 바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밑꼬리가 길다 보니까 여기서 좀 놀다가 밑꼬리를 만든 다음에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금일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이 부분에서 그냥 끝난다? 그러면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좀 보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런 형태 이렇게 밀렸을 때 3시까지도 여전히 유지가 된다. 갭 안 메꾸고 그러면 종가 베팅 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하셨다면 금일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A프로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죠. 수급이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왔고 매도를 뭐 하셔도 상관없고요. 끌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추가 시세는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코어라인 스포트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은 의미가 없어요. 뭐 현재 보시면 21선, 60일선 하향 이탈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향 이탈을 한 다음에 뭐다 꺾일 겁니다. 이렇게 또 해서 다시 121선을 넘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딱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우상향 흐름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방 흐름보다. 다만 뭐 나는 좀 지루하다. 지금 고시총집만 가고 난 그 시총집 높은 종목들 중에서 모양 잡힌 종목으로 매수하려 하시면 본전가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이 나셨다면 정리하시고 다른 점 보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동방메디컬도 딱히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뭐 음봉 좀 맞았다가 밑꼬리다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보통 눌림 자리에서 긴 밑꼬리가 나오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반등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고, 아니면 뭐 한 번 더 뭐 밀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꺾이면서 2차 시세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15,130원 넘기면서 16,000원도 넘길 거다 추후에.
16,200~3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 운이 좋으면 말 그대로 이 앞전 15,490원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OS랩. SOS랩은 로봇 관련주랑도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노봇 관련주도 엮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상대로 이 정도도 갭으로 띄운 다음에 금일 전일 같은 경우 로봇 관련주들은 갭 띄운 다음에 민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다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다시 또 미는 모습인데 저는 딱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 9% 정도 수익을 보신 거죠. 어찌 보면은. 앞전 고점 돌파도 나왔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전 고점 돌파 단순히 이 앞전 이 단순한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앞전 고점 돌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끌고 와 보셔도 무리는 없다. 이 종목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하반기까지 그 호재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 이 노봇 양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이제 그 나오면 이 종목이 납품을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게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주니까요. 그 부유현택도 로봇 관련주로 엮여서 수급이 들어왔죠. 2차전지 플러스 노봇 관련주 엮여가지고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여전히 추가 수급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일선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일도 뭐 시장 흐름이 썩 나쁘지 않으니까 수급적으로는 매수하셔도 무리는 없다. 가져가셔도 무리는 없다. 만약에 진입하셨으면. 그리고 스프리마 HQ는 추후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보안과 관련돼서 연동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 관점입니다. 우상의 흐름 나올 거예요 아마. 이 9,300원 넘길 때까지는 좀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다. 코칩도 여전히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밀었죠. 근데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계실 수 있어서, 그리고 여전히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밀린다 하더라도 하방으로 내려가기엔 한계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유지하면서 슈팅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수급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음봉으로 밀었다,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올린다 하더라도 앞전 부분까지는 한번 끌어올려주는 게 맞거든요. 그 약간 뜸들이는 모습이니까요. 좀 기다려 보시고,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계시면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어차피 수익을 보신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 들어오면 그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보신 종목인데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냥 흐름 자체가 차트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쭉 보면 고점에서 그냥 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살아나고 있는 와중에 수급이 안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고시총주들 막 카카오페이,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요. 지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시총 관련주들이 수급이 곧 끝나요.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 곧 끝납니다. 아마 기관들이 차익 시전을 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그 차익 시전하는 그 큰 자금이 중소형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럼 그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차트 베이스로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뭐 이렇게 뭐 21선이 이탈된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 없거든요. 바닥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세게 밀 자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지수성을 띌 거다. 이렇게 보는 만큼 차분히 좀 끌고 가셔라. 그 티플레스 같은 경우는 뭐 방금 말씀드렸고 남북경제 설명드리면서 자원 관련주들이 수급이 제일 안 들어왔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 종목도 원전 관련주랑 또 엮여 있어요. 사실 근데 원전 관련주에 엮여 있다. 유일하게 뭐 밸브, 원전에 들어가는 밸브를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나왔는데 고작 2%인가 3%밖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모르죠. 금일 같은 경우는 유스케일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이 슈팅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 오히려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전일처럼 시장 좋았을 때 의도적으로 밀었잖아요. 그럼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계엄주도 포함이 되고 원전 관련주도 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메딕스도 뭐 지금 61선이 21선을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보면 역으로 21선, 61선 돌파하는 흐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21선만 돌파 흐름이 나와주면 경벨 형태로 또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문제는 없어요. 굉장히 좀 좋아요. 매주도 잘 돼 있고
거래량이 이렇게 강하게 실려 있고 매집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 손절 필요 없이. 저는 손절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시 손절이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씀드립니다. 웬만해서 손절 필요 없는 종목들을 말씀드린 거를 좋아한다. 그래서 종목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추천주는 좀 무거운 종목들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들을 가져봤어요. 어차피 7월 장세는 그다지 좋지 않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는 건 썩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단기적인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구간인 종목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없는 종목들, 끌고 가면 결국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이 종목도 역시 로봇 관련주죠. 그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고점 대비 많이 밀렸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회복이 이렇게 좀 되진 않았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입는 재활 근력 부조 로봇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관심 있게 본 이유는 전일에 한성수 전 네이버 대표이사가 중소기업 벤처기업 장관 후보로 내정한 걸 보고, 야, 네이버가 사실 이젠 그 AI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에 진심이었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만약에 한성수 전 네이버 대표이사가 장관으로 내정이 된다면 건강 전반에 이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강화에 관심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의료와 AI 융합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의료 로봇 관련주를 가져왔습니다. 의료 로봇 관련주는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고영 아니면 큐렉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차트 베이스가 다 좋아요. 모양이 보시면 300일선은 미사하게 넘겼잖아요. 넘기고 슈팅 나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종목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엔젤 로보틱스가 꽤 좋아 보여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도 정책 방향이랑 잘 맞는 게 저 위에 이제 한성수 전 네이버 대표이사가 장관으로 내정이 되면 정책 방향이랑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등급 상등급 인증을 갖춘 웨어러블 의료 로봇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의료 정책 방향과도 일치를 하고, 그리고 이미 과거에 중기부 주간 재활 로봇 실증 지원 사업에 선정된 적도 있고요. 특히 이러한 경력은 초중기부가 헬스케어와 ICT 융합 기술을 중심으로 예산을 늘린다면 이제 상용화 수출 지원 같은 정책 수혜가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커요. 만약에 이런 예산을 늘리게 되면 지원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고.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동남아 유럽 인증 작업도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기부가 해외 진출 지원 정책도 시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엔젤 로보틱스가 수혜를 받을 확률이 매우 크다고 봐서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무엇보다도 2대 주주가 이 종목의 2대 주주가 LG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 생각나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생각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원래 2대 주주가 삼성전자인데 인수를 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2대 주주가 이제 LG전자고 현재 엔젤 로보틱스 인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협업 관계로 유지 중입니다. 굳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근데 이외의 내용처럼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 전개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 LG전자가 엔젤 로보틱스를 인수할 확률도 매우 크다고 봐요. 이외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더더 재미난 거는 사실 배경은 LG AI 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되었잖아요. 특히 엑사원 같은 경우는 그 로봇에 특화된 AI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이제 로봇 관련해는 진심이고요. 그 LG 출신이잖아요. LG전자 출신.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도 LG전자에 연동이 되어 있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로봇 관련주에서 엔젤 로보틱스가 최대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봐가지고 이 종목을 가져봤고, 실제로는 이제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단기간이 중장기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과거의 공모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만원입니다. 만원.
만원이 지금 뭐 45만원대까지 갔다가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이 공모가 만원이었는데 만원에서 42만 9천원까지 갔죠. 45만원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0만원이죠.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그래서 현재 시총이 약 6전가량 됩니다. 약 6전가량 되는데요. 엔젤 로보틱스는 공모가가 2만원에 상장이 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2배가량 비싸게 상장이 되었고, 재미난 거는 엔젤 로보틱스는 현재 시총이 3,765억밖에 되질 않아요. 상대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교하면 좀 초라합니다. 솔직히 비교해서는 저는 저평가라고 보고 있긴 해요.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대 협동 로봇이나 보행 로봇 같이 전문가 측 장비로 이용되는 산업 서비스를 하는 그 로봇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JR 근력 부조화 같은 말 그대로 헬스케어에 특화된 의류 로봇 그 사업을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미래를 봤을 때는 기업의 가치적인 격차가 벌어지기보다는 좁혀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좀 강력하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강조 계속 드린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많이 갔잖아요. 이거 뭐 가봐야 얼마 가겠어. 100만원 100만원 가도 2배밖에 안 가죠. 100만원 가면 3배구나. 예전 NC 스포츠처럼. 근데 저는 부담이 됩니다. 이런 종목은. 차라리 엔젤 로보틱스가 상승 탄력이 강하면 더 강했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못하다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바닥 대비 뭐 많이 상승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뭐 전일 뭐 4% 나왔고 뭐 다음날 뭐 이렇게 갭으로 나왔다가 1.61% 나왔는데 아마 로봇주는 다 비슷하게 추가 시세가 나오는 것보다는 아마 좀 밑에 5일선을 맞춰서 음봉주에 한번 살짝 나온 다음에 밑꼬리 달린 형태로 양봉으로만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다음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엔젤 로보틱스 매매하시는 게 맞아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다른 로봇 관련주는 단기형이에요. 단기형. 단기적인 측면으로 매매하시는 거고. 사실 난 좀 끌고 가는 거 좋아한다. 이번 연도 아니면 내년까지 쭉 끌고 가는 거 좋아한다. 그럼 엔젤 로보틱스를 좀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두 번째 종목은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을 가져봤어요. 스틱 인베스트먼트 많이 시세가 나온 걸로 좀 보여지죠. 좀 널찍히 보면 이제 앞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기업으로요. 저는 한 20% 정도 한 수익으로 보면 한 20%는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사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는 비슷한 맥락이에요. 중소기업 벤처기업 장관 후보가 현재 확정이 됐잖아요. 내정이 지금 된 상태고 이제는 청문회를 한 다음에 검증을 받은 다음에 이제 내정이 되겠죠. 그래서 내정이 만약에 되면 이후에 모태펀드나 성장 사다리 펀드 같은 정보 주도형 투자에 외부 운용사에게 이탁을 해가지고 AI 시대와 정책방에 맞는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실제로 과거에 이탁사로 선정된 적이 있는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로 뽑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과거에 이런 위탁사로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성장 사다리 펀드나 정보 주도형 투자에 이제 어찌 보면은 외부 운용사에 적합하다 판단해서 위탁사로 선정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능력을 평가받을 때 사모펀드 운용사 중에서는 굉장히 상위 클래스입니다. 거의 네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수혜를 발휘하기 저는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확실히 이 종목은 뭐 4천억 규모니까 왜냐면 저시총보다는 요즘 고시총들이 잘 날아가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안정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게 매우 크다고 봐요. 쬐끔쬐끔 올리면서 강하게 한 방 수급 들어오면 그때 매도하시면 되는 거니까 20%만 13,500~600원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3,500원 이상은 충분히 지나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앞전 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루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높아 보여도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져와 봤고 그럼 세 번째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정말 좀 끌고 가고 싶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러니까 엔젤 로보틱스랑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 종목은 전 손해볼 것 같지가 않아요. 진입하면 이 종목은 절대 손해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기차 로봇 ESS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보셔도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뺐어요. 이 종목은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실적이 개판인 것도 아니에요. 돈 벌고 있잖아요. 이 기업은 부채 비율이 낮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니야. 부채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야. 굉장히 낮아요. 부채 비율도.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운영한데 이걸 왜 빼지? 나는 의문이 드는 거야. 왜 시세를 안 올릴까? 왜 수급이 안 들어올까?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솔직히 실적도 개판도 아니고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포 가대가 굉장히 좀 심한 상태고, 물론 전일 7%가량 수급이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저점해요. 시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엄청나게 그냥 저점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이 저는 왜 그냥 단순히 이 기업을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전 저점하게 느껴지는 게, 이젠 그 기사가 나왔거든요. 6월 중순 때 코스모 로보틱스가 조만간 상장이 될 거다 지금. 그래서 추후에 코스모 그룹에 이제 노복 기업이 신규 상장이 된다면 이와 엮여서 회복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얘네 양극재가 로봇 배터리 사업에도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동돼서 갈 수도 있다고. 그리고 이 종목이 양극재 전문으로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SK이터니스처럼 ESS 관련주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ESS에 들어가는 물질, 뭐 전해의 질이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이런 관련 기업들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갈 만큼 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물론 이 형태에서 추가 시세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건 그냥 제가 우연찮게 차트를 보니까 말씀드린 건데, 양음약인데 십자도징이잖아요. 밀리면 이 종목도 매수할 수 있겠다. 믿고 이 형태로 한 번 더 앞전 고점 돌파 나올 수 있는 형태네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수급이 끝나면 코스메 신수에도 이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ESS에 여하튼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물질이기 때문에 어쩌보면 그래서 코스메 신수에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약간 중장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 정도로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실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아까 로봇 관련주를 얘기했잖아요. 뭐 로보스타라든지 뭐 PS 미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LS 티라유텍 같은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밀렸을 때 진입하셔라. 아니면 중장기적인 거는 뭐 엔젤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도 진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나눠서 진입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먹는다고 한다면. 근데 무엇보다 저는 원전주들이 좀 좋아 보이긴 하거든. 피코그램도 그렇고요. 피코그램도 지금 5일선 잘 타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추가 수급 들어올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피코그램, 스타인더스트리도 쉽게 5일선을 깨트리진 않습니다. 모양 잘 타고 있고 쉽게 죽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죽더라도 앞전고점 돌파 나오고 죽겠죠. 이 부근 한 32,000원 부근까지는 아마 이 앞전고점 넘기고 32,000원 부근까지는 수급이 충분히 들어온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그리고 또 한시기 같은 종목도 있고요. 한시기에도 막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는데 흔드는 거에 비해서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조정이 이쁘게 보이고 있다. 5일선 깨지더라도 의미가 없다. 충분히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게 사실 매수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금일. 왜냐면 유스케일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원전 관련주 급등이 나오면 항상 국내 원전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원전 관련주는 따라 붙으시기가 좀 어렵다.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합권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한번 매수해 보셔도 되는 건데, 보합권이 아니라 갭으로 뛰어 올린다 그럼 따라 붙지 마세요. 내 거 아니라 생각하시고 다른 좀 보십시오. 어차피 매수할 만한 좀 많잖아. 제가 말씀드렸잖아. 로봇 관련주도 말씀드리고, 좀 끌고 갈 만한 종목은 뭐 스틱 인베스트먼트, 코스모 시니즈, 엔젤 로보틱스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할 만한 종목 많은데 굳이 몇 종목에 한두 종목에 집착할 필요는 없죠. 확실한 종목에 때려 박는 게 사실 유리한 장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좀 잘 보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